스마트폰은요, 가장 큰 특이점은 손으로 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욕구가 있으면 바로 보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때 엄청난 쾌락이 느껴지게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발달센터를 운영 중인 브레인 트레이너 이승용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과사용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대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나타내죠. 주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게임, SNS 사용이 대표적인 인터넷 중독의 원인이 되고요. 네, 이제 크게 5가지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접근성이고요. 두 번째는 효율성, 세 번째는 즉각성, 익명성, 정보성. 이 5가지가 인터넷 중독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요소입니다. 증상으로는 이제 내 의지로는 조절을 할 수 없는 단계를 중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서는 불안 증세.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긴장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지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 시간 같은 경우는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물론 많이 사용할수록 그거를 조절을 못한다라는 하나의 기준점은 될 수 있지만요. 사용 시간보다는 그거를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겁니다. 네. 특히 스마트폰이요. 이게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접하는 세대들이 이제 알파 세대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은 어쩔 수 없어요. 시대 환경이 학부모들도 맞벌이 가정도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미디어 노출이 잦아지고 밥 먹을 때 이거 하나씩 다 올려져 있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노출의 기회가 많아졌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스마트폰 증후군에 대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부분들을 측정을 해보려면요. 인터넷에 스마트 쉼센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동, 청소년, 성인 기준으로 해서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기준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링크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중독에 대한 것들은 자가 테스트를 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이미 중독이 돼 있다 할 정도로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모든 일들의 우선순위. 이거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즉각적으로 내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원하게 되는 거죠. 제일 큰 거는 보상 체계에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은요, 가장 큰 특이점은 손으로 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처럼 타자를 쳐서 정보가 입력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손의 터치를 이용해서 즉각적인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 즉각성은요, 엄청나게 뇌의 쾌락 시스템을 자극시키게 돼요. 원래는 많은 노력을 들여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 터치 몇 번으로 빠르게 정보를 받게 되면요, 이거는 내가 특정 욕구가 있으면 노력이란 과정을 통해서 보상을 얻게 되는데 이 노력이란 과정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욕구가 있으면 바로 보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때 엄청난 쾌락이 느껴지게 돼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터치감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놓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건 저도 많이 해봤는데 말 안 들어요.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말을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방문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주 다니는 소아과라든지 약하게는 이렇게 잘 찍어놓은 유튜브 내용들을 공유를 해주는 거에서부터 심할 경우에는 그런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를 추천드리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제일 큰 거는 일단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많이 한다는 걸 자각하는 게 1단계고요 자각을 했으면 이제 실행으로 옮겨야 돼요. 실행으로 옮길 때 제일 큰 거는 환경 설정이거든요. 일단 저는 앱을 설치하는 걸 추천드려요. 요새 보면 이런 스마트폰 사용 관리에 대한 앱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를 설치를 하면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를 하는지 이 시간적으로 가시화로 내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 설정도 할 수 있고 특정 시간이 지나면 그게 락이 걸리게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앱을 설치해서 가시화시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는 예전에 다른 프로에서도 나왔었던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데 흑백 모드요. 설정 자체를 흑백 모드로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시각 자극에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는 쾌락감이 되게 크거든요. 흑백 모드로 바꾸는 순간 그 자극에 대한 강도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중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회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아예 시간과 장소를 설정을 해 놓는 거죠. 우리는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만 쓸 수 있게끔 가족끼리 약속을 한다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뭐 거실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사용 장소를 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때는 하지 말자라고 설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뭐 잠자기 전이라든지, 충전은 항상 뭐 식탁 위에 다 같이 거기에다가 꽂아 놓고 방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 시간과 장소를 설정을 해 놓는 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중독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과분비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도파민 분비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디 영역으로 많이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두 루트로 이 쾌락의 도파민 분비가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는 우리 변형계라고 하는 감정의 뇌에 도파민이 과하게 분비가 돼서 나의 감정적인 뇌가 과활성화가 됩니다. 이때 즉각적인 쾌락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고요. 반면 또 다른 도파민 경로는 우리 대뇌피질로 가는 경로가 또 있어요. 이쪽으로 가야지 뭐가 다 잘 되냐, 주의 집중이나 조절 능력들의 기능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런 중독에 노출이 많이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도파민의 경로가 어디로만 강화가 되겠어요?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우리 감정의 뇌인 변형계 루트만 강화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감정적인 행동 위주로 아이들이 패턴이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건 뭐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가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중독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뇌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3가지는요. 자극, 영양, 휴식입니다. 자극은 운동만 한 게 없어요. 내가 움직이게 되면요, 움직임에 관련된 시시각각 위치가 변화되는 시각 정보, 소리 정보, 그리고 나의 위치 감각, 전반적인 내가 다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평상시에 자극을 못 받았던 영역까지도 자극의 연결이 활성화되므로 운동만 한 게 없습니다. 하루에 40분 이상 내가 걷기를 할 수 있다든지 특정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일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영양인데요. 요새는 인스턴트라든지 패스트푸드 같이 칼로리를 높고 영양가가 없는 그런 음식들이 많아졌어요. 당 수치도 높은 것들이 노출이 많아지고요. 이런 거에 노출이 많아지게 되면 뇌가 과흥분 상태로 변합니다. 아까 중독과 같이 쾌락적인 부분들도 역시 충동적인 반응을 유발을 하는데, 여기에 그런 식습관까지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더 가중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음식, 유기농 쪽으로 많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게 두뇌 회복할 때 매우 도움이 많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휴식이에요. 이런 중독에 빠지게 되면 잠자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잠을 자더라도 그 깊이가 얕은 수면에 많이 빠져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두뇌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이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스스로가 알고 있음에도 조절이 안 되는 게 제일 클 거예요. 절대 이거 혼자 앓지 마시고 반드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 첫 발 내디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그 첫 발을 내디는 순간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